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와 사치 속에서 자란 카타르 재벌의 외동딸, 무엇이든 원하면 가질 수 있었고 무엇이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던 아이.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행동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딸을 보며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도 전염되는 것이냐며 화를 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단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겪은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무진은 필요 없어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이 메시지를 보고 나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하철이라니 우리 집안 사람이, 그것도 내 딸 파티마가. 여보, 파티마가 미쳤나 봐요. 나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우리는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3년 만에 첫 귀국이었다. 직원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공항 밖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주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봤다니 남편은 처음에는 할 말을 잃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분명 장난일 거야. 하지만 곧바로 메시지가 또 왔다. 진심이에요. 이제 리무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갈게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우리 딸이 대중교통을, 그것도 경호원 하나 없이 혼자서 타겠다니. 도하의 지하철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곳이다. 분명 한국 때문일 거야.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애초에 그 나라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갑시다. 기다려도 소용없겠어. 우리는 파티마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경호원 한 명만 남겨두고 공항을 떠나야 했다. 우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사람들은 우리가 딸을 데려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한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시계만 쳐다봤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하녀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파티마가 서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나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차림이었다. 파티마는 공손하게 인사하고는 신발을 벗어 현관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놓았다. 가정부가 여행 가방을 들려고 다가갔지만 파티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들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예전에 파티마는 자신의 핸드백조차 직접 들지 않았었다. 파티마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우리 앞에 앉았다. 한국 생활은 어땠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파티마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고 어떤 의도나 꾸밈도 없는 순수한 미소였다. 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이 변했다는 점이었다. 과거의 오만함과 비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지하철은 어땠어? 남편이 물었다. 아주 편리했어요, 아빠. 공항에서 시내까지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창밖 풍경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티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저 혼자서도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3년 전 한국으로 떠났던 그 제멋대로인 공주가 맞을까? 그날 밤 나는 파티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파티마가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파티마는 진정한 카타르 상류층의 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고 항상 하인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모든 요구는 즉시 충족되었다. 나 자신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다. 파티마는 일찍부터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살짝 들고 먼 곳을 바라보며 직접적인 대화 대신 명령조의 말을 사용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물이라고 말하면 누군가 즉시 물을 가져왔다. 이런 소통 방식은 우리 집에서 흔한 일이었다. 어느 날 파티마는 방탄소년단과 아이유 같은 한국 가수들에게 푹 빠졌다. 그녀의 방에 들어가면 항상 그들의 노래만 들렸다. 방벽을 포스터로 가득 채운 후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했다. 처음에는 사춘기 소녀의 일시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파티마의 1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우리는 가장 호화로운 호텔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친구, 친척, 심지어 일부 왕족까지 초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파티마가 내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엄마, 여기에 방탄소년단을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제 생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세계적인 가수를 피자 배달시키듯 부르다니. 파티마, 그건 불가능해. 그들은 아주 바쁜 사람들이야. 파티마의 얼굴이 즉시 일그러졌다. 왜요? 돈 문제예요. 아빠한테 말하세요. 원화로 주면 되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고 내 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깨달았다. 파티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은 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나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딸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남편은 오랫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서울 출장 갔을 때 만났던 사람 기억나? 그 회사 사장은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기 컵으로 직접 물을 떠마셨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아들이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닌다는 거였어. 그날 밤 우리는 파티마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다. 목적은 교육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파티마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왜 혼자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냐며 격렬하게 울며 반대했다.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에 가면 방탄소년단 오빠들 볼 수 있어요?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글쎄, 누가 알겠니? 서울이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운이 좋으면 만날 수도 있겠지. 파티마는 한국으로 떠났고 3년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왔다. 파티마가 떠난 후 첫 몇 달은 아주 조용했다. 딸의 빈방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전화통화는 짧고 차가웠다. 친구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그저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한국에 보낸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국의 호스트 가족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고 말은 적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는 간단한 답변만 받았다. 남편은 딸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를 위로했다. 어느 날 내가 고용한 경호원이, 물론 파티마는 경호원의 존재를 몰랐다.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봐 달라고만 부탁했다.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파티마는 교복을 입고 학교 급식실에서 줄을 서 있었다. 앞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웃고 있었다는 점이다.
꾸밈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옆에는 한국인 친구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변하고 있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진이 도착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파티마,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친구와 나눠 마시는 파티마, 심지어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파티마.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6개월 후 파티마와 영상 통화를 하다가 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다. 예전에 파티마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할 위험이 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완벽하지 않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였다. 하지만 영상 속 파티마는 말을 더듬으면서도 웃으며 다시 시작했다. 내가 실수해도 괜찮니? 라고 묻자 파티마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실수가 배움의 증거래요. 아무도 저를 공주처럼 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시간은 흘러 1년, 2년이 지났다. 우리는 영상으로만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파티마는 방학 때도 카타르로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호스트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3년이 지나고 마침내 파티마가 카타르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녀가 공항에서 리무진을 거부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겠다고 한 날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파티마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 하인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의 놀란 표정을 본 파티마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인사가 평범한 일이에요.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가 잘한 걸까요? 남편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파티마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 집 커피 머신은 비싼 이탈리아제로 복잡한 버튼과 다이얼이 많았다. 하지만 파티마는 능숙하게 기계를 다루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하니? 내가 물었다. 파티마는 환하게 웃었다. 아, 엄마, 차 드실래요? 한국에서는 매일 아침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나는 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편안한 실내복 차림. 예전에 파티마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을 하고 명품 옷으로 갈아입곤 했다. 파티마는 유자차 2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물었다. 파티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달랐어요. 작은 방, 딱딱한 침대,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것. 하지만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파티마는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게 되면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일 울었다고 고백했다. 특별 대우가 아닌 평범한 학생으로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다고. 호스트 가족도 그녀를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만 대했다. 자신의 옷을 직접 빨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내가 그래서 빨래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묻자 파티마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호스트 가족의 딸인 수진이
그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에 있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딸은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을 한국에서 배운 것 같았다. 학교 생활에 대해 묻자 파티마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차 나아졌다고 말했다. 식사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 파티마는 웃으며 작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한 번은 한국 친구에게 위협의 의미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말했는데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고 한다. 수진이가 그것은 무례한 말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한국적인 방식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나는 그 말에 따라 웃었다. 예전에 파티마였다면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크게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재미있는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은 뭘 하고 싶니? 내가 묻자 파티마는 도하 시내를 걷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자주 걸었고 대중교통도 이용해 보고 싶다고. 항상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만 탔던 우리에게는 놀라운 대답이었다. 내가 운전기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부르자 파티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걷고 싶어요. 그래야 도시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결국 나는 파티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남편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운전기사 없이 외출했다. 도하의 아침 공기는 덥고 습했지만 파티마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한국의 여름도 덥고 습해요. 이 정도는 견딜만 해요. 도하의 거리를 걸으며 파티마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길가의 상점들,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바닥의 타일까지. 때로는 멈춰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낯설었다. 예전에 파티마는 주변을 거의 살피지 않았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파티마는 작은 카페 하나를 가리켰다. 우리가 늘 가던 호화로운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현지 카페였다. 남편은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파티마의 제안을 따랐다. 카페에 들어가자 많은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카타르의 상류층이 이런 곳에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파티마는 그런 시선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아랍 커피 3잔을 주문했다.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그녀의 음식을 주문해 주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나는 놀랐다. 파티마는 한국에서는 음식 주문부터 계산, 심지어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다고 말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카타르의 변화, 도하의 새로운 건물들, 월드컵 이후의 변화, 가족 소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 도중 파티마는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관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호스트 가족의 할머니가 항상 자신을 위해 망고를 깎아주셨던 것을 예로 들었다. 남편이 그건 아랍의 손님 환대 전통과 비슷하지 않니? 라고 묻자 파티마는 차이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손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버스 운전기사든 편의점 직원이든 학교 경비 아저씨든 모두에게 그렇게 해요. 파티마의 말은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 하인들은 거의 공기처럼 취급받았다. 파티마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뀐 것이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도하의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파티마는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격을 흥정했다. 나는 딸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예전에 파티마는 가격을 묻지도 않고 물건을 샀다. 아니, 애초에 이런 곳에 와본 적도 없었다.
시장을 구경하던 파티마는 작은 수공예품 가게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카타르 전통 장신구를 파는 가게였다. 파티마가 가게 주인과 대화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예전에 파티마는 상인과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아주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파티마가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가게 주인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나는 딸의 변화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파티마는 가게 주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결국 파티마는 그 목걸이를 샀지만 놀라웠던 것은 가격 흥정 과정이 아니라 파티마가 가게 주인에게 표현한 감사였다.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파티마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인간의 의미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티마는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티마는 내일 다 같이 지하철을 타러 가자고 제안했다. 남편과 나는 눈을 마주치고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딸은 변했다. 하지만 나는 이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파티마가 말한 정처럼 나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대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남편은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파티마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는 듯했다. 솔직히 나도 설렜다. 평생 리무진과 고급차만 타다가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먼저 표를 사야 해요. 파티마는 우리를 무인 발권기로 데려갔다. 능숙하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며 목적지를 선택하고 결제했다. 마치 늘 해오던 일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노동자, 학생, 일반 시민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런 광경은 우리에게 꽤나 생소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다른 계층과 분리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파티마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꽤 붐볐지만 파티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자리를 잡은 후 파티마가 말했다. 서울 지하철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도하를 바라보았다. 전에 본 적 없는 도시의 모습, 들어본 적 없는 소리, 느껴본 적 없는 감각. 모든 것이 신선했다. 재미있죠? 파티마가 물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 한국 사람들은 이걸 공동체 의식이라고 불러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군. 색다른 느낌이야.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도하의 한 쇼핑몰로 가서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아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평범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파티마는 직접 메뉴를 고르고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나지막이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식사 전에 요리사와 식재료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후 파티마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테이블을 약간 정리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쇼핑몰을 구경하며 파티마는 한국에서 생활 기술부터 대인 관계 기술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파티마가 눈치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살피는데 능숙해요. 처음에는 그게 성가시다고 느꼈는데 나중에는 그게 배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모두가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티마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파티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첫 한 달은 매일 밤 울면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왜 말하지 않았니? 파티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와 엄마에게 말하면 바로 저를 데리러 오실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했어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게 되자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딸로서 어느 가문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파티마로서 살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 가문의 명성과 지위가 파티마에게 짐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딸을 특별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파티마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물었다. 지금은 한국이 그립니? 파티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워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제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우리가 파티마에게 제공했던 환경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깊이 이야기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놀랍게도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파티마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예절이나 독립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파티마의 변화와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 주변 사람들을 대한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파티마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아빠,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자원봉사하러 가는 거 어때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자원봉사라고 우리는 기부는 많이 하잖니. 하지만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활동을 해본 적은 없는데. 무슨 봉사활동 말이니? 남편이 물었다. 도하 외곽의 자원봉사센터요. 무료 급식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친구들이랑 자주 갔었어요. 나는 망설여졌다. 직접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파티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한번 해봅시다. 남편이 내게 윙크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말에 자원봉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파티마는 모든 준비를 했다. 센터에 연락해 시간을 예약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모습은 무척 어른스러웠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다.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가 아닌 편안한 평상복 차림이었다. 자원봉사센터로 가는 길에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센터에 도착하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놀라는 듯 했지만 파티마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제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저희가 뭘 도우면 될까요? 코디네이터는 우리에게 음식 준비와 배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남편과 나는 무척 어색했지만 파티마는 능숙하게 움직였다. 음식을 나르고 접시에 담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나도 점차 그 일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점차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미소는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모두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피곤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충만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어떠셨어요? 파티마가 물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생각보다 좋았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더군.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을 자주 했다고 했지? 그때는 어땠니? 파티마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누구의 딸이든 돈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그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특권과 부유함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파티마는 한국에서 그것들을 찾아온 것 같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파티마가 집에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다. 대학 입학이 가까워졌지만 파티마는 카타르의 대학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파티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오늘은 파티마의 생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화려한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겠지만 파티마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부탁했다. 생일 선물로 특별한 걸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뭐든지. 내가 대답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요리로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하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집은 항상 전문 셰프가 요리를 준비했다. 파티마가 직접 부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괜찮겠니? 셰프의 도움을 받을까? 파티마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호스트 가족 어머니께 요리를 좀 배웠거든요. 그리하여 파티마는 부엌을 점령했다. 하인들이 옆에서 도우려고 했지만 파티마는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했다. 불안했지만 파티마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기다리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다.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등 여러 가지 반찬들. 이 모든 것이 파티마의 솜씨였다. 생일 축하한다, 파티마. 남편이 와인잔을 들었다. 파티마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는 파티마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전문 셰프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했다. 어떤 음식은 간이 조금 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호화로운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어때요?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맛있다, 얘야.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었다. 그때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더 있어요. 우리는 파티마를 주목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그 봉사센터에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 가문의 사람이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파티마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이것이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싶니? 남편이 물었다. 파티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가진 이 특권은 제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요. 단지 이 가족에 태어났다는 행운일 뿐이에요. 저는 그 특권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나는 파티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직 어린 딸이 이토록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놀랍고도 자랑스러웠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마침내 남편이 말했다.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파티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하실 텐데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우리가 파티마를 한국에 보낸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결정이 파티마를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파티마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특권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한국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되고 싶다. 어쩌면 나 자신도 파티마처럼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들이 누군가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지만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은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